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거 똑같이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아시나요? 제가 7월달에 시험 보고 이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9월에도 그게 정답으로 나왔죠? 아마 제 영상 다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장에 가서 자신있게 파트 1의 가장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이 만점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 ladder has been propped against the wall. 이 단어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단어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겠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단어 바로 prop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9월달 시험 치고 나서 정리해드리는 LC 고난도 표현 최근 트렌드 짧고 굵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슬라이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에서 제가 9월달에 시험 보고 나서 정리한 표현들 뭐 많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딱 5개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의 표현이 prop against라는 단어였는데요. 제가 7월달에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린 적 있죠. 그때는 사진이랑 심지어는 음원까지 가지고 와서 이 prop against의 개념을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벽에 뭐가 이렇게 기대어져 있는 사진. 네, 그거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다들 고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prop against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lean against와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 나왔을 때도 prop against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험 보고 정리한 사진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음원까지 정리해두는 건 여기 위에다가 제가 카드 띄워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바로 bend down이라는 표현입니다. He's bending down to pick up a book 이라는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우리가 bend라는 게 뭐예요? B-E-N-D 뭔가 구부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end over 이라는 표현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bend over 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이 bend down, 똑같이 허리를 숙여서 아래로 향하는 거죠. to pick up a book, 책을 픽업을 하기 위해서, 집어 올리기 위해서 남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bend over와 bend down,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crouch와 그리고 막 kneeling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LC 여러분들께서 그 플레이리스트 다시 한번 카드 띄울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시험 보고 나서 많은 표현 생각날 때 정리한 거 다 함께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바로 lamppos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lamppost라는 단어가 이번에 LC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보통 lampost가 LC 단어죠. LC 단어. 그래서 예문 보시면 she's leaning against the lampost라고 되어 있는데 lean against라는 표현이 약간 기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lampost가 뭐냐면 그 가로등의 등주를 우리가 lampost라고 합니다. 지금 예문에서는 she라고 했지만 뭐 주어를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자전거가 leaning against the lamppost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lampost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lamppost, lampost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등주가 맞는데요. 우리가 ramp라는 단어는 경사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우리가 밴 같은 데서 물건 꺼낼 때 이런 램프를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꺼내는 사진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램프라고 하니까 RAMP랑 LAMP랑 완전 다른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lead to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도 나왔었죠. 네, 이번에 나온 단어인데요. something leads to the kitchen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거 똑같은 문장은 아니고 제가 거의 비슷하게 변형을 했습니다. 이 lead to라는 것은 어디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hallway라고 하면 복도, 그래서 복도가 leads to the kitchen, 주방으로 이어진다. 자, 그럼 복도가 주방이랑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찍혀진 게 이 복도에서 찍은 거면 키친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lead to라는 말은 어디로 연결되다, 이어지다 라는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단어는 stack과 stock인데요. 둘 다 이번 파트 1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stack, blah, blah, stock,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가 뭐지? 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She's stacking books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stack이라는 단어
하면은 촘촘히 쌓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tack이라는 개념은 약간 요런 개념, 쌓아 올리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stock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뭔가 물건을 채워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e is stocking shelves라고 하면 바로 이 선반을 채워 넣고 있다. 선반에다가 물건을 진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stack stock 잠시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할 수 있는 단어들까지 이번에 둘 다 시험 스크립트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 LC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식 5개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거 원래 고퀄 자료라서 이거 원래 유튜브에 안 풀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쉬었잖아요. 유튜브를 2주 정도.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막 엄청 들락날락하고 막 링거도 맞고 막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좀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anyway. 자,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정리한 공식들 파트 2 이번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C 만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날이 점수 나오는 날인데요. LC 만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몇 개 알아가죠. 파트 2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6번 Would you be willing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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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뭐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뭐 뒤에다가는 말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뭐 Would you be willing to 라는 게 뭐뭐 하고 싶니 이런 뜻이니까 너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신입생들 교육 네가 좀 할 수 있니? 라든가 아니면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네가 뭔가 워크숍 네가 좀 이끌어 줄 수 있니? 라던가 아니면 뭐 다음 달에 있는 무슨 트레이드 페어에 네가 참석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데요. 거절할 때 뭐라고 하냐? I wil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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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day. 나 그날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would you be willing to 이렇게 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부탁했는데 I will blah blah that day. 나 그날 뭐 해. 이렇게 거절하는 패턴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점점점으로 만든 거는 언제든지 말을 그냥 바꿔서 넣으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점점점으로 표시를 했고요. 핵심적인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Would you be willing to 이렇게 물었는데 that day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날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거절의 의미로 답변 추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BC company's new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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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ed 라고 이제 우리가 launch라는 단어는 뭔가 새롭게 게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회사의 새로운 뷰는 만들기 나름이겠죠. 뭐 서비스가 런치되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 새로운 컴퓨터가 런치가 되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등등등 뭐든지 new launched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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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just as goo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정답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뭐뭐뭐뭐뭐 is just as good 이라는 말은 뛰어나다 라는 말인데요. 앞에다가 뭐 그 이전 모델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쟁사께 뭐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다가는 만들기 나름이고 is just as good 이라는 게 이번에 정답의 패턴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의 정답을 못 찾아서 멘붕이 왔다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8번 who's the new blah 이렇게 이제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who's the new blah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트래디셔널한 공식에서는 who가 들어가면 사람이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의 직책이나 뭐 뭘로 대답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건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식이죠. The position is still ope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who's the new 뒤에다가는 만들기 나름이죠. Who's the new manager, who's the new teacher, who's the new CEO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블라블라 누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The position is still open 이라는 말은 아직 그 자리가 공석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채용을 안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o's the new blah blah blah. The position is still open. 정답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별표 2개 땅땅 해두시고 외워주세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We've decided to hire mor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블라블라를 hire 채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평서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이죠. 그래서 우리 더 많은 블라블라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답변 패턴 중에 하나 How many more 블라블라블라 얼마나 몇 명이나 필요하신데요?
이거는 mor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로 제가 분류한 문제인데요. 대부분 질문에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보통은 우리가 오답 처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어? 몇 명이나 더 많이 고용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패턴으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Could you lend me? 나한테 이거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lend라는 단어가 빌려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좀 빌려줘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보통은 here you are,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traditional 하게는 정답이죠. 왜냐하면 토익은 굉장히 나이스하니까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된 답변, 사람 이름 딱 쓰고 Kelly is using it 이렇게 얘기하면 켈리가 지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안 빌려줄 건데 라는 거절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2에서 제가 이번에 시험 보고 뭔가 그 전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한 파트 2 공식들이고요.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파트 2의 공식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럼 이제 파트 3로 가볼까요? 자, 파트 3, 4에서 최근 시험 보고 정리한 표현들이라고 해놨는데요. 이번에 파트 3, 4를 제가 하면서 이제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얘들이 굉장히 그 파트 3, 4에 나오는 비즈니스 잉글리시에 나오는 그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 3, 4 이번에 시험 보면서 새롭게 추가된 직업이랑 그 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해서 나왔던 좀 희한한 표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다 풀 순 없고 워낙 고퀄 자료라. 자, 첫 번째 Real Estate Developer 이라는 직업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Real Estate라고 하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Real Estate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의 대화가 전부 다 뭘로 나왔냐면 부동산 중개인 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 보러 갈 거니 뭐 그거 렌트가 싸다 뭐 furnished다 unfurnished다 뭐 가구가 있다 없다 뭐 아니면은 뭐 너가 뭐 빨리 보고 싶으면 뭐 가라지가 어떠고 저떠고 주차장이 어떠고 저떠고 등등등 집을 구할 때 하는 대화들 그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뭔가 좀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Real Estate Developer 이라는 직업이 정답으로 나왔는데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표현들 calling about the property good location considering the easy access to train station. develop A into a sports complex 같은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라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도 보통 그냥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큰 땅을 사가지고 그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큰 건물을 올리는 그런 걸 이제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lling about the property. 이 property 나오면 무조건 토익에서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property 나왔으면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인이 정답이었으나 요번엔 좀 달랐다. 그래서 good location 그 property가 굉장히 위치가 좋대요. considering 뭘 고려할 때 easy access to train station 기차역에 easy access 아주 쉬운 접근 그러니까 뭐 교통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velop A 그 땅을 into 뭘로 개발한다? sports complex에서 종합 경기장으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뭐 물론 시험에서는 스포츠 컴플렉스는 아니었고 딴 거였는데 그래서 그걸로 develop int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서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토익도 점점 스케일을 좀 키워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직업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요번에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 레스토랑 관련된 표현들이었는데요. 보통 우리 레스토랑 생각하면 토익에 뭐 즐겨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뭐 메뉴가 추가가 됐네, 뭐 셰프가 새로 오픈을 했네, 뭐 아니면은 뭐 거기가 되게 맛이 있네, 아니면은 뭐 5성급 뭐 호텔 출신의 뭐 무슨 뭐 메뉴가 다양하고 뭐 아니면 비건 메뉴가 추가가 됐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번 토익 시험 LC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스피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뭐 되게 낯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레스토랑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뭐 environmentally friendly. Since opening the restaurant, waste disposal practices, spoiled food, move to composter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composter 이런 단어 혹시 아시나요? composter. 저는 몰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토익 단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compost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제가 됐었죠. 자,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environmentally friendly라고 하면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레스토랑이랑 이거 이렇게 주제를 연결지어서는 처음 나왔어요. 원래 environmentally friendly 하면은 우리가 청소용품 얘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청소용품이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뭐 우리가 뭐 매니지한다, 경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레스토랑에서 친환경적인 거 할 게 있나? 약간 이러면서 레스토랑이 아닌가? 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는 이런 게 나왔거든요. 레스토랑이 아닌가? 뭐야 이거 클리닝 컴퍼니야? 뭐 이러면서 혼자 딴 생각을 제가 잠시 했어요. 자, 두 번째 since opening the restaurant에서 어쨌든 레스토랑인 건 맞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근데 뒤에 들어가니까 waste disposal practices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environmentally friendly 하기 위해서 waste disposal practices를 좀 바꾸자. waste, 쓰레기, disposal, 폐기, practices라고 하면 지금 뭐 현실이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규제, 정책, 과제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관례를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LC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레스토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토익에서 음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냐고. 근데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spoiled food. 우리가 spoil이 보통 상한이란 뜻이니까 뭐 상한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버려지는 음식을 블라블라 해서 move to composter로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composter, 퇴비. 퇴비라는 단어 한국말로도 되게 어렵다. 평소 우리가 퇴비라는 말을 쓰나요? 뭐 여러분들 뭐 농사 짓지 않는 이상 퇴비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퇴비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하자. 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토익에서 언제부터 퇴비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섹션을 듣고 약간 멘붕이었습니다. 참 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멀리 가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하면서 제가 약간 좌절감이 좀 들었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정리한 이번 최근 트렌드와 단어와 그 다음에 추가되는 주제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토익은 반복입니다. 이번엔 처음 나왔지만 다음 시험엔 또 나올 수 있어요. Prompt Against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들 전부 다 숙지하고 가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